조선시대에 김처선이라는 환관이 있습니다. 연산군 때 김처선이라는 환관, 이 꼭 연산군 다루는 사국에는 등장을 하는데 연산군 일기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연산군이 김처선을 금중에서 죽이고 왕이 직접 환관을 죽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처선이 술에 취해 임금을 꾸짖었으니 가산을 정몰하고 그 집을 파서 못을 만들고 본관인 전의를 혁파하라. 김처선을 죽인 데서 분이 풀리지 않아서 재산도 전부 몰수하고 그 집은 전부 없애고 그 자리를 못으로 만들어라. 이게 정말 누구를 정말 싫어할 때 한 일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궁궐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처선의 죄는 바깥 사람이 알지 못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왕이 처선에게 술을 권하자 처선이 그 술을 억지로 마시고 바른 말을 했으므로 평소 연산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참고 있다가 술이 들어간 바람에 용기가 용기일까요? 실수일까요? 아무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노하여 친히 칼을 들고 팔다리를 자른 다음에 활로 쏘아 죽였다. 이런 말이 당시에 떠돌았다는 사실을 실록은 연산군 일기는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정도의 목숨 걸고 한 직언은 그 당시에 명망 높은 학자들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용감한 행동을 한 이런 환관도 있어요. 환관이 다 나쁘다? 이거 우리의 편견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관 이야기하면서 이런 설명하는 거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관이 그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고자하잖아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성격이 비뚤어진다. 그래서 탐욕스러워지고 뭔가 권력으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고 권력자에게 기대서 자기가 그 권력을 나누어 가진 다음에 평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지향형 환관, 나쁜 환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성격이 비뚤어졌다고 하는 이 말을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핸디캡이 있다고 해가지고 꼭 성격이 비뚤어집니까? 아니죠. 그거야말로 환관에 대한 편견이고 그 편견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편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관을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놓고 역사 속에서의 역할을 살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양세계보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관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도 환관이 있었고 서양에도 환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관 공부를 하기 전에 환관에 대한 연구를 찾아봤는데 제 눈에 띈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학자예요. 미타무라 다이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환관이라는 책입니다. 또 한 책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손태창 선생이 쓴 로마 환관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와 다른 중국 또는 유럽의 환관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서양에 헬레니즘 시대부터 환관이 있었다. 이집트, 페르시아의 환관이 있었고 이 환관이 로마로 전승이 됐고 그래서 로마의 환관이 있었고 이 로마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그런 권력지향형 환관, 권력자 환관과 똑같은 환관들이 로마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이 손태창 선생의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재밌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환관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미타무라 다이스케의 환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정독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환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정말 꼼꼼하게 잘 실려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재밌어요. 그런데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저는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두 분이 모두 환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 두 책의 부제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미타무라의 이 책은 제목을 환관이라고 해놓고 부제를 측근 정치의 구조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황제가 환관을 통해서 측근 정치를 한다. 측근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관료기구를 통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정치를 하지 않고 뭔가 뒤로 몰래 이렇게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니까 환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이미 내리고 있는 거죠. 손태창 선생의 이 책은 부제가 권력과 욕망의 이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욕망은 아마 환관의 욕망이겠죠. 권력과 욕망의 이중주는 환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환관이라서 꼭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환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경계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타무라 선생이 쓴 환관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직접 읽어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환관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해 있지만 정작 그 정체는 거의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자칫하면 보통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그러나 그 기괴한 풍모나 습관에서 풍기는 이미지만 집중하다 보면 그들의 행동, 나아가 역사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어렵다. 환관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다 서로가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 복장과 용모를 보자. 걸을 때는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종종 걸음을 치기 때문에 멀리서도 금방 환관임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특징적이다. 환관은 전체적으로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인상의 용모를 지니고 있지만 젊은 미모를 지닌 자라면 여성스러운 몸짓 등에서 원래의 젊은 여자가 남장을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고 한다. 환관은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천성의 음성을 잃는다. 수염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어릴 때 거세한 환관은 피둥피둥 살이 쪄간다. 대체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그 연구 대상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관을 연구하다가 걱정할 문제는 우리 환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타무라는 특이하게도 환관을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시선일까요? 아니면 환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 편견을 그대로 버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세상에 이상한 것은 없다.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이상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관도 그럴 거예요. 운명적으로 환관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성격이 비뚤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경계하고 내가 성격이 비뚤어질 가능성이 남들보다 크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스스로 경계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관을 비롯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그 편견을 극복하려는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역사뿐 아니라 현실의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일본에는 환관이 없습니다. 일본에 환관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미타무라는
자기가 일본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본에 환관이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같은 종족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복을 통해서 정복된 사람들을 환관으로 만드는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 불교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미타무라는 한국사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한국사도 그 두 가지 조건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한국사에는 고려 조선의 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타무라의 일본 환관 없는 이유 설명은 잘못된 거죠. 아마 일본에서는 우리가 궁궐 안에서 환관이 해야 될 그 일을 여성이 했거나 승려가 그 일을 했거나 누군가가 환관 말고 그 일을 대신했기 때문에 환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관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황제나 국왕이 관료기구를 통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국왕이 그렇게 정치를 하지 않아서 정치가 혼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왕의 책임일까요? 환관의 책임일까요? 그 대목에서 국가의 권력을 자기의 개인 것으로 만든, 사사로운 것으로 만든 국왕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지, 그 국왕에게 이용된 환관에게 묻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환관은 황제나 국왕의 그림자라고 불립니다. 심지어는 황제나 왕의 노비라고도 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일반 관료와 환관의 다른 점이고, 이런 점에서 일반 관리들은 스스로 내가 환관처럼 왕이, 황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으리라 하는 다짐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환관조차도 자기가 먼저 국왕을 움직여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국왕이, 황제가 먼저 사사로이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환관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환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양세기보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환관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소수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